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2018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강철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1강입니다, 여러분. 자, 이 강의를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않고 강의를 지금 추가하는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 한번 여러분 보고 오세요.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 잘 담아놨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1강부터 3강까지는 1회분에 있는 문제 30문제를 해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1강에서는요 1번부터 14번 우리 쉬운 문제, 그리고 첫 번째 4점짜리 14번까지 우리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평면 벡터 두 개가 나와 있고 벡터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평면 벡터 두 개가 성분으로 나와 있네? 성분에 의한 연산을 하고 크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A 벡터. 자, 3,-2에서 2B 벡터 2,2를 빼면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계산 어떻게 합니까? 3에서 2를 빼면 1이고요.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근데 이 벡터에 뭘 물어봤습니까? 크기를 물어봤죠? 자, 크기는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답은 뭐가 된다? 루트 17이다. 이렇게 우리가 빨리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요, 극한값이네. 삼각함수가 있고 로그함수가 있죠. 삼각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2점짜리예요. 왜 2점짜리입니까?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선생님 얘는 2분의 3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2분의 3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면 안 되죠, 사실은. 혹시 당황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여기 써놨죠.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로그함수와 삼각함수의 극한이 필요하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냥 2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자,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ln의 1 플러스 3x, 자, 그리고 sin 2x. 자, 어떻게 하자? 분모 분자에 x를 곱하자. 맞습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로그함수의 극한을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 얘는 1분의 3으로 가요. 삼각함수의 극한을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 얘는 2분의 1로 수렴해요.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 저는 그것도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여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3x 그리고 여기에 2x 3분의 2를 곱했으니까 자, 우리 2분의 3을 곱해서 1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죠? x가 0으로 가면 3x도 0으로 갑니다. 즉 여기 3x, t 다 t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t분의 1이 여기 앞에 있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 t분의 1이 이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 뭐의 정의? 무리수 2의 정의다. 그래서 ln2 1로 가는구나. 원래 이제 그 원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고 들면 그 과정들이 다 있는 거죠. sin 2x분의 2x 역시 마찬가지죠. 2x가 0으로 가니까 t분의 sin t.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의 극한은 1로 가죠. 그럼 sin t분의 t 역시 1로 수렴하겠죠. 그런 원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기본 과정들을 손글씨 해설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더라? 2분의 3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볍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fx가 lnx의 4제곱일 때 f'4. 로그함수를 미분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합성함수의 미분 이렇게 말을 또 붙인 이유는 사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보자마자 계산해갖고 답은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함수 fx를 x분의 1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역이 뭡니까? x는 모든 실수이지만 분모가 0이 되는, 즉 x는 0을 제외해야 되겠죠. 로그함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진수 조건. x의 4제곱은 0보다 크게 만드는 그 x의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될 것이다.
근데 x가 음수가 돼도 얘는 0보다 크잖아요. x가 0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평소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 절대값 x.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4는 4분의 4, 1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냥 해도 돼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f'x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x의 4제곱분의 합성함수 미분이죠? 네, 4x의 세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x가 0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으로 약분을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까지 쉬운 2점짜리였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3점짜리 4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자, 문제를 보시면 정적분이구나. 정적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이 적분 구간이 있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 자,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함수들의 적분을 나타낸 것 아니야? 라고 눈치를 채면 다행이지만 또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제 빨리 풀고 싶어. 시간 내로 빨리. 그래서 딱 4번 문제 이거 구간도 안 보고 그냥 딱 얘를 보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얘를 보고. x제곱 sin x를 보고 당황할 수가 있다고요. 어떤 당황? 다항함수, 삼각함수? 선생님 이거 부분적분 하면 안 돼요? 부분적분법 해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더라. 점점 나 계산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당황스럽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번 문제예요? 4번 문제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볼 거고 또 모의고사를 또 그 전에 볼 텐데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할 때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항 번호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나오는 3점짜리고 맨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근데 얘를 부분적분법으로 막 힘들게 그런 문제를 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적분 구간을 보고 얘는 뭔가 특징이 있을 것이다. 코사인 x는 y축 대칭인 함수잖아요. 우함수. 그럼 x제곱 사인 x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fx다 이렇게 했을 때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고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fx구나. f의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의 fx가 같습니다. fx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더라. 즉 다시 얘기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0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즉 얘는 이 x제곱 사인 x는 있으나 마나한 식이 되더라. 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코사인 x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자, y축 대칭인 함수니까 앞에 2배를 하고요. 0부터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 코사인 x. 자, 이 4가 되고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0부터 6분의 파이.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사인 0은 0이니까 정답은 2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한두 줄 만에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4번이니까. 자, 이제 한 장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3점짜리들이 쭉 나오는데 역시 그 문항 번호에 따라서 꼭 그 순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문항 번호 순서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5번이요. 똑같은 8개의 공을 똑같은 4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다.
공이 2개만 담기는 상자가 반드시 존재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자, 문제를 읽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사실 개념을 쓰긴 했지만 개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8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는다? 얘는 8이라는 수를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중에 한 개의 상자는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8은 2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이 네모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6은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이를 이항해서요. 네모에는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얘를 묻는 문제가 되더라. 6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는 이제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으로 가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1 더하기 4.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1 더하기, 자, 얘를 하나 키울까요? 2 더하기 3. 그 다음에요. 자, 2. 이렇게 될 수 있어요. 3. 오면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죠. 3 더하기 1 더하기 2,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정답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간단하게 여러분 복습을 해보면 얘는 뭘 뜻합니까? 자연수의 분할을 의미하고, 파티션, P, 6이라는 수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더라. 이런 기호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수의 분할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는데, 자연수의 분할하고 우리 또 뭘 배웠었죠? 집합의 분할을 배웠죠. 스털링 수라 그래갖고 S 이런 기호를 배웠을 거라고요. 얘는 뭐였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혹시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S가 뭐예요? S 6,3이 뭡니까? 선생님 전 말할 수 있어요. S 8,4는 뭐예요? 선생님 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되고, 선생님 저 말 못하겠는데요? 책 찾아봐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똑같은 4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는다 라고 하면 집합의 분할이 된다. 그런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까지 했고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확률 문제가 나왔죠. 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관계식이 성립할 때 A 교집합 B, 사건이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의 확률의 값을 구해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친절하게 밑에 써 있잖아요. 여사건이다. 보여야죠. 우리 여사건의 확률 뭐였습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예를 들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사실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에서 뺐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A 교집합 B, 얘를 X라고 하면 X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전체에서 빼버렸어. 그럼 X가 일어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P의 A 교 B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 식을 이렇게 딱 보고 P의 A교 B 대신에 P의 A제곱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뭐야? 그럼 P를 구할 수가 있고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문제를 이제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라는 게 와야 되겠죠. 계획이 딱 눈에 보였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계산하게 되면, 자, 3배. P의 A의 제곱 더하기 2배. 자, P의 A 마이너스 1은 0. 자,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3배. 자, 이렇게 쓸까요? 자, 3배. P의 A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P의 A 플러스 1.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근데 P의 A라고 하는 것은 확률입니다. 0과 1 사이의 수니까
3분의 1만 가능하지 마이너스 1은 안 되더라. P의 A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물어봤습니까? P의 A 교비를 물어봤어요. P의 A 교비는 PA의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3분의 1의 제곱. 답은 9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선생님 이거 확률 문제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죠. 몇 번이니까? 6번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3점짜리 지금 문제를 계속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저는 자, 물론 이제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7번부터 조금 여러분을 살짝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6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똑같은 정육면체 5개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이때 밑면에 놓이는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될 확률은 3점짜리 7번 문제예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똑같은 정육면체 5개를 동시에 던져. 근데 이 상황을, 자, 한 개의 정육면체를 가지고 한 번 던지고 또 2번 던지고 5번 던지는 상황과 같은 문제다 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5개를 동시에 던졌다는 거는 한 개의 정육면체를 몇 번 던졌다? 5번 던졌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각각 정육면체를 던졌을 때 그 시행이 뭐예요? 서로 독립이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한 번 정육면체를 던질 때마다 한 번 던질 때마다요. 홀수가 나올 확률은 1, 3 두 개잖아요. 6개 중에 6분의 2, 3분의 1일 거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로서 항상 일정할 거라고. 그 얘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5번 던져서 밑면에 놓이는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5개의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 자, 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홀수가 몇 번 나오면 돼요? 5번 나오면 끝나겠죠.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선생님 홀수가 4번 나오면 돼요? 아니죠. 홀수를 4번 나오면 홀수 4개의 합은 짝수고 나머지 한번 짝수가 나올 테니까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겠죠. 홀수는 3번 나와야 된다. 자, 세 번째. 홀수는 2번은 이제 같은 이유로 안 될 거고요. 한 번만 나와도 된다. 홀수 한 번 나오고 짝수 4번 나오면 합은 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홀수가 5번 나올 확률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3분의 1이 뭐가 되더라? 5제곱이 되더라. 짝수는 3분의 2의 0제곱.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홀수가 3번 나올 확률은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홀수 3번, 짝수 2번. 홀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의 4제곱, 짝수 4번.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여기 또 개념이 숨겨져 있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홀수가 3번 나왔습니다. 홀, 짝짝. 홀, 짝짝, 홀. 홀, 짝짝, 홀. 다 경우가 다르다고요.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5개에서 5번에서 홀수를 5개의 자리가 있다고. 홀수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고. 그 경우의 수만큼 얘를 그만큼 더해줘야 된다고요. 즉 그 경우의 수만큼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2를 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옆에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홀수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5 컨비네이션 1, 홀수가 5번 나오는 경우는 5 컨비네이션 5. 얘는 어차피 1이 되겠지만. 맞습니까? 이 확률들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이 더해주면 된다. 자, 3의 5제곱분의 1은 243분의 1일 거고, 얘는 1이니까. 그 다음 역시 분모에 다 243이 있을 거예요. 분자 4, 5시 2, 5, 4, 20, 1을 나누면 10. 얘는 10을 2의 제곱 4가 되겠죠. 10 곱하기 4, 40이 될 거고요. 마지막
243, 2의 4제곱 16, 5 컨비네이션 1, 5예요. 16 곱하기 5는 80이 되더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 더하기 40 더하기 80, 243분의 121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선생님이 풀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푼 친구들은 뭐 이렇게 안 푼 친구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독립시행의 확률로 선생님이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7번 문제까지 있고요. 자,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 뭐 길이가 나와 있고 루트 10, 뭐 2AD의 길이는 8, 옆면이 직사각형인 삼각기둥이 있는데 C가 원점 그리고 두 모서리 BC, CF가 X축, Y축 위에 있다. D의 좌표를 구해라, 합을 구해라. 그런데 ABC의 부호는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요. D의 좌표가 A, B, C 얘를 구해보라고요. 공간좌표죠. 얘는 그냥 사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Z축, Y축, X축이 서로 수직이죠, 지금. 예. X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한 번에 한번 가볼까? X좌표. 수선해봐라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도 수직, 이거 사실 평면에도 수직이니까. 얘가 X좌표일 거야, 요 길이. 요만큼의 X좌표. 근데 아까 BC의 길이가 2였어요. 그리고 AB와 AC가 루트 10, 길이가 같아요. DE와 DF도 길이가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 중점일 거라고요. 요 길이가 2니까 얘는 1일 거라고. 그리고 AD 길이가 8이래요. 그러면 CF의 길이도 뭐가 될까요? 직사각형이니까 8이 될 거라고. 그럼 여기도 8. 아, X좌표는 1, Y좌표는 8이구나. A는 1, B는 8이구나. 이제 C만 구하면 돼요. C는 어떻게 합니까? 아,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즉,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루트 9 높이는 3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1 더하기 8 더하기 3 답은 1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도는 바로 보자마자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문제까지 왔고요. 9번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이제 3점짜리가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아, 이제 계산이 조금씩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 해야 되겠죠. 적분 문제인데, 적분 문제를 보는 순간, sin EX, 코사인 EX. 이거 지수함수. 적분을 어떻게 하지? 근데 사인과 코사인을 보고 느낌이 온다는 거죠. 어떤 느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아, 얘는 치환 적분을 사용해야 되겠다. 딱 써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sin EX를 어떻게 하자? sin EX를 어떤 다른 면에서 t로 치환을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분적분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자, sin EX를 미분하면 2 코사인 EX dx 뭐 dt 이렇게 쓰고 코사인 EX dx를 2분의 dt로 바꿔 쓰면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과서를 보면 사실 이 기호는 우리가 딱 정말 막 고등학교 수준에 쓸 수 있는 엄밀한 기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t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래서 dt dx는 2 코사인 E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해설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이제 치환 적분할 때 이런 기호는 얼마든지 이제 사용할 수는 있겠죠. 실전에서는. 코사인 EX dx를 2분의 dt로 바꾸고요. 얘는 2의 t제곱으로 바꾸겠네요. 근데 적분 구간을 바꿔야 돼요. 적분 구간. 12분의 파이. x가 12분의 파이면 사인 6분의 파이, t는 2분의 1입니다. x가 4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에요. 2분의 1부터 1까지. 코사인 EX dx는 2분의 dt로 바뀐다 그랬고 얘는 2의 t제곱이 된다. 아, 끝났네요. 간단한 적분이 돼버렸습니다.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요. 2의 t제곱 적분하면 2의 t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자 2분의 자 1 넣고 2분의 1 넣고 빼야 되겠죠. 2의 1제곱 빼기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 따라서 정답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해설을 했고요.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T = 2에서의 속력은. 자,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할 때,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문제를 풀면서 사실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이렇게 쫙 빠른 시간에 풀 거 아닙니까? 풀면서 얘는 어느 과목에 어느 단원에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가 몇 번에 몇 점짜리로 뭐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런 이제 큰 그림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 선생님 딱 문제를 읽으면 평면위를 움직여? 평면 운동이구나. 기하 벡터네? TT. 매개 변수로 나타냈구나. 속력을 물어봤어? 평면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 개념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단원의 평면 운동 단원이 그 뒷부분에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 어떤 개념이 어떤 과목에 어떤 단원이 몇 번에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뒷부분에서 이제 개념이 안 보이는 문제들, 소위 말해 킬러 문제라고 하죠. 고난이도 문제에서도 이 개념이 나올 만한데 이 개념이 왜 안 나왔지? 문제를 다시 읽어봤더니 그 개념이 보이다라는 겁니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뭐 간단하니까. 자, 속력은 속도의 크기죠. 속도는 벡터입니다. 수평 방향의 속도 Vx, 수직 방향의 속도 Vy. Vx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Vy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끝났죠. 속력은 크기예요, 크기. 근데 t = 2에서의 속력이라고 했어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t 대신 2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t = 2일 때 속도를 구한 다음에 t = 2일 때 속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속도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도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5분의 16.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25분의 41, 5분의 루트 41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과 x축 및 직선 x = 1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모든 단면은 a, b = ac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림을 또 그려줬어요. 삼각형과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도형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부피. 그리고 그림이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있는 개념들이겠지만 굳이 여러분 이제 개념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기둥이 있다. 원기둥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까? 밑넓이인 원을 어떻게 해요? 높이만큼 쌓아서 우리가 원기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원기둥의 부피가 된다. 이게 사실 우리 적분의 그 부피를 구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죠. 얘를 x축으로 놓는다면 x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a부터 b까지 갈 때 요 단면 뭐 x일 때 요 단면 여기서 이제 변하진 않지만 얘를 sx라고 한다면 이 sx를 a부터 b까지 쌓아서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죠. x가 0부터 1까지 가는데 sx가 쌓여 있다고요. 이렇게. 얘가 sx라고. sx가 뭐야? 이 친구라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친구의 부피는 0부터 1까지 뭘 적분하면 된다? sx라고 하는 넓이를 적분하면 되는데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다. 그러면 이 sx를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여기가 y는 2분의 1x니까 2분의 1x가 될 거라고. 길이 같다 그랬죠. 2분의 1x. 여기도 2분의 1x. 그러면 요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sx식이 될 테니까 자, 여기 옆에다 쓸까요? 자, sx는 직각이 되면 삼각형 2분의 1에 자, 2분의 1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반원
자, 반원도 그래요. 여러분, 반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데,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 쓰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얘가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90도, 길이 같을 것이고, 45도. 여기도 45도. 무슨 말이에요? 1대 루트 2.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반지름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2분의 파이에 루트 2로 나눈다. 뭐를? 2분의 1x를. 2분의 1x를 루트 2로 나눈다는 거예요. 2분의 파이 r제곱.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유리화 필요 없고요. 8분의 1x제곱이 될 거고요. 16분의 파이 x제곱이 돼서 통분해주면 16분의 2 더하기 파이의 x제곱이 바로 sx가 된다는 거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sx, 즉 16분의 2 더하기 파이의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16분의 2 더하기 파이는 상수니까 나오고 x제곱은 3분의 1의 x세제곱이 되잖아요. 0부터 1까지. 자, 1 집어넣으면 계산은 뭐가 됩니까? 48분의 2 더하기 파이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한 계산 문제네. SX만 구해만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SX만 구할 수가 있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부피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X를 못 구했어? 사실 이게 중등기하죠. 중등기하적 마인드가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이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3점짜리가 점점 계산을 좀 해야 되고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신 집중하시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자, 이 문제는 이 문제 이제 보기 전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죠? 개념을 모르는 것과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다르다. 오답 노트를 쓸 땐 내가 이 문제는 개념을 모르는 문제야? 아니면 개념을 적용할 줄 모르는 문제야? 여러분이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을 모른다면 그 개념을 다시 공부하면 될 것이고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고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건지를 찾아내는 그런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줘야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12번 3점짜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개념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주겠다라고 이제 OT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개념을 알고 모르고 뭐 적용할 줄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대놓고 알려줬다는 거죠. 뭐를? 사인 베타 빼기 알파를 물어봤어요. 사인 베타 빼기 알파를 물어봤다는 거는 바로 딱 보면은 우리는 사인 베타 빼기 알파? 이게 아래다 쓸까요? 바로 우리가 뭐가 보여요? 어떤 개념이 보여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바로 그냥 보인다는 거죠. 사코코사. 선생님 그냥 사코코사 하면 되는데요? 맞아요.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문제를 그냥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이는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안 보이는 문제. 그럼 얘네들을 문제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바로 뭐 3점과 좀 어려운 4점짜리의 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모의고사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채점하면서 오답 노트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피드백을 좀 주시고 내가 그러면 이게 진짜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와 개념을 적용할 줄 몰라서 틀린 걸 구별해 갖고 몇 문제씩 틀렸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모의고사에는 더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 더 발전이 있을 거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사코코사가 나온다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바로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코코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원입니다. 지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 뭡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겁니다. 직각 표시하면 끝나요. 물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90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 알파는
2분의 파이 빼기 베타야.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베타야. 선생님 한번 암산으로 풀어볼게요. 2분의 파이 빼기 베타야.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니까 사인 베타가 되겠지. 아,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 그럼 사인 제곱 베타가 되겠네? 뭐 이런 생각. 얘도 마찬가지죠. 사인 알파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베타예요. 그럼 코사인 베타로 바뀌어? 아,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겠네? 아, 이 문제는 사인 제곱 베타 빼기 코사인 제곱 베타래. 그럼 사인 제곱 베타. 사인이 보이죠, 여기. 여기 2라 그랬고, 여기 1이라 그랬으니까. 피타고라스. 뭐가 됩니까? 4, 4, 16 빼기 1, 루트 15가 될 거라고.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4분의 15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15의 4분의 루트 15의 제곱이죠. 16분의 15에서 16분의 1을 빼면 16분의 14, 8분의 7이 답일 거라고요. 근데 실전에서 선생님 이거 더해서 꼭 90도 거 알아내야 돼요. 아니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안 풀었어요. 풀고 나서 아 그렇구나. 풀고 나서 느꼈지. 아 얘를 그냥 보면 간단하니까 그냥 쓰는 거야. 어떻게? 사인 베타가 뭐예요? 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S. 4분의 루트 15. 그냥 이 정도는 간단하잖아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C. 4분의 루트 15. 빼기. 코사인 베타 뭐예요? 이렇게. 4분의 1. 사인 베타는 뭡니까? 사인 알파인가요? 네, 사인 알파는 뭡니까? 이렇게 S. 4분의 1. 아, 16분의 15에서 16분의 1을 뺐으니까 16분의 14. 답은 8분의 7이구나. 하고 나 살았다. 아, 왜 똑같지? 아, 당연하지. 둘이 더해서 90도잖아. 맞습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풀고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차이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 3점짜리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3점, 그리고 첫 번째 4점,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3점짜리 1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통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3점짜리 치고, 막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은, 통계를 정말 개념을 이해하고, 그 나름대로 통계를 정말 이해하면서 완벽하게 공부한 친구는 사실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읽고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벌써 50%라고요. 그 얘기도 선생님이 그 풀이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점심시간에 체조를 하는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체조를 하는 회사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나와라! 그래갖고 막 운동장에서 체조했던 기억은 있었지만, 자, 그래요.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나오면.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막상 해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또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찬성률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역시 20%밖에 찬성을 안 했대요.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됩니까? 어떤 회사의 근로자들, 얘가 바로 뭐예요? 모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비율, 찬성할 비율이 20%, 즉 0.2, 즉 5분의 1. 이 20%는 뭐가 된다? 모비율이 되겠구나. P가 5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모집단의 비율. 이 규칙에 대하여 어느 한 부서의 근로자 100명 중에 A명 이상이 찬성할 확률이 15.87%다.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A 값을 구한 것은 그랬어요. 100명 중에 A명 이상이 찬성할 확률이 15.87%다. 얘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100명을 뽑았어. 어떤 회사의 근로자들 중에 100명을 뽑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표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표본 비율의 분포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표본 비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P햇 이런 기호를 쓰잖아요. P햇이 뭐 이상일 확률? 100명 중에 A명 이상이다. 100명 중에 A명이라는 것은 비율로 쓰면 100분의 A가 되겠지. P햇이 100분의 A 이상이 될 확률이 뭐가 되더라? 0.1587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요. 선생님 그럼 P햇이 나와 있는데 얘를 표준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표준화해서 풀려면 P햇의 평균도 알아야 되고 P햇의 분산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 배웠습니까? 표본 비율의 분포에서. P햇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집단의 모비율이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 n이 100이야. 100명을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P햇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쓰여 있죠. P햇의 평균은 P가 되고 P햇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P햇 선생님, 그럼 n이 충분히 클 때만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서요. n이 100이면 선생님 충분히 커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좀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은 알려져 있다는 거니까. np 값이 5 이상이거나 nq가 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 풀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할 수 있는 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100분의 뭐가 돼? 루트 100은 이제 10이 될 거고, 얘는 25분의 4니까 5분의 2. 50분의 2, 25분의 1이 되겠다. 표준 편차가 25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다 구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표준화를 하면 됩니다. 표준화. 자, P햇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치환하는 거죠. 치환한다는 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바꾼다는 거예요. 치환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Z는요. 100분의 A 빼기 M이라고 그랬죠. 평균. 여기서는 5분의 1. 시그마로 나눠야 되겠죠? 시그마는 25분의 1이 됩니다. 25분의 1. 요 값이 뭐가 되더라? 0.1587이 되더라.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쓸까요? 자,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 분모 분자의 25배를 합니다. 25배를 하면 4분의 A 빼기 5가 나오는데 얘가 0.1587이라고. 자, 보통 이제 식으로도 여러분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곡선 그려가지고 해결하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어떻게? 여기 0이에요. 자, 0.1587. Z가 어떤 값 이상일 확률이 0.1587. 그래? 뭐 이렇게 있겠네. 여기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가 0.1587이라는 것은 여기 요 남은 부분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니까 0.5에서 1을 빼야 되겠죠? 0.5에서 빼면 0.341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표에서 0.3413을 찾아보면 요 Z값 여기에 1이라고. 1. 따라서 요 값이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래서 4분의 A는 6이 돼서 A는 뭐가 되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그랬죠. 이 문제는 왜 3점이라고요? 문제를 읽으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라고요. 왜 그럴까?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문제 한번 볼까요? 50% 확률이에요, 50% 확률. 왜 그럴까? 20%가 찬성한데, 그럼 100명 중에 평균 몇 명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20명이 찬성한다는 거야. 확률별에서 X로 놓는다면 20명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15.87%래. A명 이상이 찬성할 확률이. 만약에 답이 18명이야, 18명. 그럼 18명 이상이 찬성할 확률은 50%가 넘을 거라고요. 근데 답에서 15. 몇 %래.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돼? 이쯤 와야 된다고, 이쯤. 여기 인원수가 나와야 된다고. 20명보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는 거지. 20명보다 큰 게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20명 이하인 것은, 20명인 것은 답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3번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4점짜리입니다. 1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 각 POA를 세타. S1 세타 넓이, 이 넓이를 S2 세타. 삼각함수의 극한이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얘가 S1 세타, 얘가 S2 세타. 빨리 S1 세타, S2 세타를 빨리 세타의 식으로 써야 돼.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하면 끝나는구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고 반지름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요 길이는. 즉 다시 얘기해서 pH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보이세요? OH의 길이는 뭐예요? 사인 세타. 요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보다 쉬운데요? 그렇죠. 첫 번째 4점이니까. 그래서 S1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즉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S2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만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서 S1세타만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끝났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극한, 아마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S1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S2세타. 문제가 그랬죠. S1세타 아래다 쓰면, 자, 해설에 나와 있는 방법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좀 계산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S1세타 썼어요. 선생님, S2세타 복잡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써요? 아니죠. 2로 쭉 통분했습니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마이너스, 자, 2분의 1 여기 앞에 있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분의 1을 약분합니다. 앞에 선생님 사인 세타 곱해져 있는 것을 지금 안 썼죠? 이렇게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도 약분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코사인 세타분의, 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이제 다 했죠. 선생님, 사인 세타는 왜 약분해야 됩니까? 0으로 가잖아요, 지금 분모가. 0분의 0 꼴이니까. 자,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로 갑니다. 얘는 1로 가요. 분자 이제 0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나겠네? 얘는 2분의 파이로 가고 0으로 가고, 그 다음 사실 코사인 약분하면 사인 세타만 남고, 약분 안 해도 상관없죠. 사인 세타 0이고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맞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0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극한값은 뭐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 나온 4점짜리는 어떻습니까? S1세타, 2세타만 구하면 극한은 어렵지가 않았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했는데 극한을 잘 못 구했다라고 하면 스미 풀이를 잘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1번부터 14번까지 해서 쭉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우리 2강에서는요, 15번부터 이제 4점짜리 21번까지 어려운 4점까지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